서울시 교육청의 일반고 살리기 정책에 대한 만족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교육청을 올해부터 학교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 수업을 확대하는 또 교두보로 삼을 예정입니다. 과연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가져다 줄지, 또 앞으로 어떤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좋은 교사 운동 김진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한병선 교육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서울시 교육청의 일반고 살리기 정책. 만족도가 지난 2016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근소한 차이지만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예. 교사의 만족도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도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죠. 지금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살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2017년에 해봤더니 교육과정이 다양화됐다는 평가를 전반적으로 점수가 3점이 넘게 다들 해주셨고, 선택과목 개설이라든가 수업 및 평가 개선, 다양한 동아리, 특히 진로진학 상담이나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학력 지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충분한 그런 만족도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5점 만점에 교사들이 3.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네. 그리고 학생이 3.59점으로 가장 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번 조사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1차적으로 교사 집단에서 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두의 우리가 다 예상을 했겠습니다만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어떤 정책을 그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선호하는 학교 그리고 선발된 학교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그 교사들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부모 구성원들 자체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범 학교를 제외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 그래프에서는 시범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그런데 학생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심리적 부담일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담. 이제 교과 활동보다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또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대학 입시가 예.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확대에 대해서는 근데 상당히 만족도가 좋아요.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하면 동아리 활동이 또 너무 많고 그 어떤 그 실제로 입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방금 그 만족도 얘기하실 때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의 구성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입시에 네.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쓸 것이고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입시 외에도 학교 생활을 얼마나 즐겁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필요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고에 각 이번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에서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한 학교를 보니까 동아리 활동 관련 부분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학교에 평균 한 100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다고 보면 똑같이 배분되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동아리 활동에 지원이 됐다. 예. 그러면 동아리 차원에서는 꽤 큰 돈이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100만 원 턱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사실 뭐 학부모들이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뭐 아예 그게 없어서 제가 그럼요. 그 연극반을 갖다가 지도를 해봤거든요. 아, 그런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돈을 갖다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을 모셔서 이렇게 연극 한 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문제다. 네. 왜 이거를 아이들이 더군다나 학부모나 교사가 내야 될까? 이거 지원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100만 원 갖고는 사실 강사비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충분치 예. 않지만 돈도 예. 돈이지만 이런 예산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자율적인 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장려하는 분위기가 일종의 시드머니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예, 그런 그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 훨씬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 예. 많이 활성화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도가 가장 낮은 데가 기초학력지도예요. 왜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이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애들은 그 뭐 공부도 공부지만은 일단 그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동아리를 찾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진학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그 요구사항이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그 양분화 현상, 좀 양극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 적극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학업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조금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그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는 예. 그런 그 특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아무래도 기초 학력이라든지 그 학습 활동보다는 그 외적인 활동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불편한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고등학교 그 학력의 아이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이 심화 누적이 관한 되어가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은 기초 학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학교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또 이런 일반고가 아닌 그런 좀 일정한 그 자사고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의 뭐 기초학력보다는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 다 그 기초학력에 대한 프로그램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지금 이 진학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졌고, 이제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진로 진학 상담 교사라고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가 각 학교마다 배치가 되어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예. 조금 늘어나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뭐 그 한 분의 진로 교사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예. 학교도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소위 그 스토리라고 그렇죠. 하는 걸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관련된 자율 동아리 활동도 하게 하고 봉사 활동도 하게 하고 이렇게 매칭해주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학생들이 예.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은 받겠네요. 예, 확실히. 그 부분에서 이게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예.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진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제 동아리 활동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더불어서 1대1 맞춤으로 해서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학생부로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 수급 문제도 일반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해결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교사들의 이제 업무 과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이 아직은 교육 중심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교사들이 교육 활동보다는 이건 뭐 교육법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사들의 주 업무는 교육과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행정적인 업무에 소진을 하다 보니까 늘 업무가 이제 과중하다는 얘기가 특히나 나오고. 이것도 정부 돈을 받으면은 그것도 어떻게 썼다라는 걸 다 입증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가 더 과중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교육 현장이 교육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이건 시각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교원 충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산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과 교육부의 시각이 약간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좀 시간이 가면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은 우선 당장 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어떤 시각이냐면은 우리가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현재 OECD 평균 학급당 교사 평균 학생 수가 얼마냐면 약 21명 정도가 됩니다. 학생이 많군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23점 아마 한 6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개 이제 한 3명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그 3명의 차이를 앞으로 2025년이면은 이미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OECD 평균 수준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시간만 한 7년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교육부 쪽에서는 조금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있고 현장은 우선 이제 당장 급하다는 이제 그런 어떤 미스매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해결책을 별다르게 마련하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니 사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행정만이라도 전담하는 그런 교사를 좀 둬서 행정 부담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데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들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 학교마다 장점도 다를 테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고 살리기 정책 보면은 그런 맞춤식의 지원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고 전성시대 이 정책하고 지금 맞물리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고교 학점제 요거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시범 단계를 거쳐서 좀 정착을 하게 되면 좀 이런 일반고 살리기 정책하고 좀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학처럼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한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요를 100% 맞출 수 있느냐, 그만한 어떤 교사 충원이나 혹은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것이 한 발짝 진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는 수학도 잘 못하고 또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서 수학 성적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수학을 들어야 되고 예. 엎드려서 잠을 자고 하는 예, 아이들이 예. 많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수학은 필수적인 부분만 듣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자신들이 좋아하는 뭐 예체능이나 예. 다른 과목을 들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예.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훨씬 지금보다는 예. 학생들의 그 필요에 맞춘 아하. 그러한 교육 과정이 가능해지는 측면들이 있다. 수학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철학과를 갔는데 수학을 계속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곤욕이었는데. 네. 자, 그 개방연합형 종합 캠퍼스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이 됩니까? 이미 작년에 이제 계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범학교 선정을 거쳐서 내년도 2019년도가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크게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습 공간의 이제 그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이제 교실 안에서 학습이 이제 동아리 학습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또 외부 공간으로까지의 그 학습 공간의 이제 그 확장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맞춤형 그 교육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이제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정형화돼 있고 어떤 프레임화돼 있는 그런 틀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비교적 개방형 맞춤형의 진로 쪽으로 지향해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에 알맞는 소프트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또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제 고교 학점제를 좀 더 유연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럼 고교 사회화를 좀 완충했느냐, 이 정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고 계세요? 고교 서열화 부분은 다른 요인이 또 많기 때문에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교 서열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데서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고를 좀 더 지원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고교 서열화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면서 지금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3단계를 거쳐서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입시제도 개선,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입시제도를 개선해서 특목고가 우수 인재를 먼저 뽑아가는 거를 이제 중단시키고, 그리고 2단계로 단계적 전환을 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운영 성과에 입각해서 특히 일반고 진학학교에 대한 어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좀 하겠다.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완전히 고교 체제를 갖다 개편을 해서 정착시키겠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자사고와 특목고가 전면적으로 이 로드맵에 의해서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교육부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제 공약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한 1단계에서 자사고 특목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굳이 그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서 선전 후 추첨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공약대로 처음부터 시행령을 바꿔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교육부나 이 정부의 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의하면은 일단 특목고나 자사고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유예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고교 서열화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화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입시 성적을 서열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우리가 교육과정의 운영면을 서열화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일반고의 그 서열화라고 하는 문제를 무자르듯이 일거에 해소하거나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메커니즘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죠. 매우 복잡해요. 가장 크게 보면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누구나가 그 자기 자녀를 좀 그 우수한 학교에 보내고 차별화된 그런 그 욕구를 기본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를 들면은 과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오바마라든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공립학교에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도 전부 사립학교를 보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좀 더 확장을 시키고 이제 공간의 문제로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메커니즘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혁신적인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두 분은 일단 이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꼭 필요한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내세운 것은 적절한 정책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런 그 일반고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처음에 이 문제가 촉발됐던 고교 서열화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발 과정에 있어서 그 선지원 후추첨제를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출발 단계에서 이미 그 어떤 서열화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상향 평준화 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모든 고교들이 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그 구조가 마련돼야 좀 일반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우선 내실보다는 좀 의용의 치우친감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 모두의 그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시범 학교의 결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뭐 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이제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선 그 의형의 치우친감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외형보다 내실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교사운동 김진우 대표, 그리고 한병선 교육평론가 모시고 서울시 교육청의 일반고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